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훈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맨날 저보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거 해보는 게 세상 재밌어가지고. 아, 네네네. 예. 만약에 노량을 보면서 거기 진인이 그러잖아요. 네. 조선은 이미 망했을 건데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견디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대사를 하잖아요. 참고로 저 정재영 씨 진짜 중국 사람이잖아요. 연기를 굉장히 아니 잘하시더라고요. 외향이요. 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누구지?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재영 씨인 네. 거예요. 아, 분장이 진짜. 분장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가정을 해본다면 네. 만약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란 인물이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네. 판세가 다르게 흘렀겠죠. 다 그건 뭐 네. 부정할 수 없죠. 네. 다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조명 연합국, 그러니까 명나라가 참전하기까지가 시간이 당연히 걸려요. 네. 다른 나라의 전쟁에 그쵸. 저라도. 그 많은 군사를 군사를. 보내고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 당연한 거 그러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누군가는 시간을 줘야 벌어줘야 하는 되는데. 거고 그 시간을 벌어주는데 압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장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네. 아마 조선이 전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위로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정말 테니까. 길을 내줬을 수도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전장이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하고 선조는 한성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쳐서 개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명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명나라에서 네. 구원 요청을 한 것으로 군사가 당도하긴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그냥 뭐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 네. 안심하라고 하고 이제 본인은 도망가고 네. 이런 그런 거 보면 사람의 본성에 근거해서 그런 건지 반복된다는 거를 참 많이 느끼네요. 본인이 어떤 위치인가, 이 나라에서 어떤 위치인가에 대한 그 위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선조와 예, 이승만은 네, 다르죠. 왕과 대통령, 일단 한국 사람들 그것도 참 워낙에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권력을 막중하다 많이 갖고 보니까 이게 정근대의 왕과 네, 뭔가 이렇게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일단 둘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왕은 이 시기에 만약 전쟁에서 왕이 잡히거나 왕이 죽는다면 엄청난 일이고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조는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아, 전에도 그 얘기 하셨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잡히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그거니까요. 잡히면 안 되는. 네. 6.25 전쟁에 북한군의 목적이 이승만을 잡는 것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일단. 아, 그러네요. 네, 그것도 아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겠죠. 왕인 양. 근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위치는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위치이고 지종 생존자라는 혹시 드라마 네, 봤습니다. 보셨나요? 그거 네. 보시면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번호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뭐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공화제라는 이 국가적 시스템 하에서는 대통령의 부재 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일 수 있고 그렇죠. 단합을 더 잘하게 하는 모습.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네. 그 대통령이죠. 그 사람은 안 나갔잖아요. 수도를 계속적으로 네.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모습에 사실 국민들은 감동을 느끼고 단합을 하고 결사항전을 한 거죠. 결사항전을 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일단 비교가 전혀 달라서 둘의 도망도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 느낌도 다르고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어리석은 질문에 응답을 하셨어요. 오늘 뉴스는 역사들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으로 시작한 얘기가 결국은
조선이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뭐 슬프기도 하고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되풀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판단을 해보는 여러 기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없지만 그때 중요한 게 뭐였을까? 그럼요. 네, 그때 필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그럼요. 그럼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에도 지난주에 이제 재원 쌤하고 얘기하면서 조선에도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닌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회가 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개화파 사람들은 뭔가를 바꾸고 싶어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왕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네. 예,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개화파죠.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온건 개화파, 네. 급진 개화파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사실 온건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 교과서에 이제 온건 네. 개화파라고 이제 불려지는 사람들은 당대에는 개화파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일단 수구파라고 불렸죠. 수구. 어머.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했던 요구라기보다는 그들이 꿈꿨던 네. 변화할 조선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였을 텐데 청나라였어요. 네. 청나라식의 변화 혹은 뭐 청나라에 오히려 좀 더 기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근대화 그다음에 이런 식의 변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꿈꿨던 사람들에게는 그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 온건개화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변화는 변화가 아닌 거죠. 아 그러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네.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정도인가요? 그 정도도 안 했어요, 사실. 그 보면은 근데 온건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과서적 표현의 온건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흔히 이제 땡땡치고입니다. 네, 땡땡치고 이제 땡땡치고. 민시척족이라고 불리는 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청나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바라보면서 네. 흔히 얘기하는 동도서기, 동도서기. 네, 무슨 아시아의 어떤 이 동아시아의 그 외양만 이제 그렇죠. 물건만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만 서양 조금 구본 신참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예, 예. 뭐 머리 한번 또 잘라주고 머리 한번 커피 한 잔 마셔주고 머리 한번 잘라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차를 뭐, 좀 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인 것 마냥. 아 아는 변하지 않고 스타일만 바꾸겠다고. 네. 예.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활 쐈다면은 총도 쓸수 저총 분명히 당연히 있습니다만 서양식 근대 무기도 조금 이렇게 쓸수 해가지고 뭐 옷도 조금 바꿔 입고 이렇게 하면 군인도 좀 달라 보이고 예. 이런 거예요. 근데 당연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금세할 네. 수 있으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철학이죠. 예.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그쵸. 것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개화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대단히 답답하죠. 답답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모군란이 이제 터진 거죠. 예. 근데 이모군란이 터지고 난 뒤에 그 행보라는 게 고종과 혹은 그 중전 민씨의 행보라는 게 청나라군을 들여온 거죠. 들여온 거잖아요. 그럼 개화파 인사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더 기울어진 외교, 그다음 더 기울어진 근대화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사실 근대화 방향성이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네. 아무튼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 방향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지만 갑신정변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일 만에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고종 입장에서는 그런 개화파가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저것들이. 네, 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고종. 씨를 말리려고. 무서운 사람이. 네. 암살단을 보내잖아요. 일본으로 도망가거든요. 네. 갑신정변을 이제 좀 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몇몇은 미국으로까지 네. 가게 되는데 일본에 도망갔던 김옥규는 암살당. 당했잖아요. 그 정도로 집요하게 누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개화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불경, 영모 뭐 이렇게 네.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청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밖에는 이제 남아 있을 수 없었던 그러면 거죠. 지금으로 치면
친청 세력들만 친청 세력들만 남아 있을 있는 수밖에 거네요. 없습니다. 근데 그건 개화가 아닌 예, 거죠. 그렇죠. 아니죠. 그 그건. 이전에 이제 개화파라고 불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변화가 아닌 거죠.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네. 아, 그 그래서- 가운데 물론 이제 수많은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시간 관계상 네. 청일 전쟁이 아, 벌어지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네. 시간 관계상.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네. 그럼 이제 청을 따르던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러시아를 아, 선택하게 청일 되는 전쟁인데 거죠. 일본으로 기울 수는 없으니까 나는 청을 지지했었는데 네. 그럼 청의 대체제로 러시아를 선택한 거네. 일본이 아니어야 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시로서는 대안을 그렇게밖에 찾을 수 없었던 또 상황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일본은 러시아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고 있었고, 네. 러시아는 지금 만주 지역, 그 만주 지역을 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청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일본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나름의 외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러네요. 러시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추를 네. 어쨌든 맞춰야 이제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때라도 뭔가 좀 외교적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철학을 이때라도 만들어냈어요, 이제 내부적으로.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백성은 없네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게 가장 부족했었던 거지. 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의 시스템, 지금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놓고는 자기 중심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 때 이제 그 자기 중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보개혁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할 때도 보면 그냥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춘 거. 네, 러시아로 넘어가면 또 거기에 맞춘 예. 거. 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중심이 잃은 상태에서 그 끌려다니는 개혁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게 개화파들이 자기 중심을 잡게 되면은 고종과 트러블을 갑심정권에서도 일으키게 됐었고 네.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게 누군가 용감하게 딱 고양이 목에 방울을. 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왕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왕을 빼고 다른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삼족이 멸해지는 상황이니까 그게 그렇게 참, 얘기할 네. 수가 없었던 건데 시대는 그걸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건데 그 가운데서 이제 러시아와의 예. 관계성이 조금 더 친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벌어지는 게 을미사변인 거고요. 예. 을미사변이 벌어지니까 선택하게 되는 건 다시 아간 더 기울어진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성을 회복하려는 거가 되니까 이제 저런 네. 아간 파천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저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즉- 제가 저 근처에서 근무를 아, 오래 예, 했거든요. 정동입니다. 정동. 정동입니다. 정동인데 지금 저 중명전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는 그 고종의 이제 집무실 겸 네. 그 도서관 같은 예. 역할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간파천이라 그러면 덕수궁에서 넘어간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공사관 가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덕수궁으로 환궁하게 되는 거는 이제 아간파천을 끝내고 가는 아. 거고 그 을미사변도 경복궁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저기 러시아 공사관까지. 네, 꽤 긴 거리입니다. 그거 밤에 몰래 가기 되게 먼데. 그렇죠. 그래서 저 길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간파천을 하는 길이 남아 아. 있는데 저거를 성공시키거든요. 네. 근데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로 남아 있던 개화파 인사들이었었던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고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개화파 인사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게 갑신정변에 연루돼 있었던 사람들을 사면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주 코어였던 김옥균을 비롯해서 인명은 김옥균님이 죽었고, 죽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셔오는 예. 상황이 되는 아. 거죠. 그 상황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서재필이 되는 겁니다. 서재 독립협회요? 네, 그렇죠. 이제 서재필 저분 아, 네. 계신데 저기 서재필 선생님 어디 계신지? 그러니까. 네.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다시 미국에 있다가 네.
오게 돼요. 이제 다시 한번 망명했다가 온 건가요? 미국인입니다. 서재필 선생은 미국인이고요. 미국인과 결혼도 했고요.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최초의 그 의사, 서양식 의사. 서양식 진짜 서구에서 미국에서 네. 학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군요. 영어를 정말 기초적인 영어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정말 천재였었던 거죠. 한국에 천재가 진짜 많은 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고로 이 갑신정변 일으킬 때 서재필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제 조카 19살은 19살의 진짜 나이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19살의 나이에 나라를 뒤흔드는 정변을 일으켰다가 영모죄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유학이 아니라 도피를 망명을 한 예, 거죠? 도미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뭐 청소,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의사가 되어서 미국인 신분으로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와요. 조선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제 네.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립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고종.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 독립협회는 무조건 일본에서부터 독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독립협회에서 말하는 독립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많네요. 예. 그래서 지금 독립문이 네. 이제 독립협회에서 예. 이제 만든 문인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서대문 용무소 앞에 있잖아요. 예, 홍제동 쪽.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가 원래 어떤 길이냐면 중국 그 사신이 넘어오면은 거기에서 임금이 마중 나가서 절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독립문을 세운 거니까 이건 명확히 처음의 독립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예.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독립협회는 그걸 넘어서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나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그냥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국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자 했었던 예.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독립협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실패를 했었던 겁니다. 갑신정변을 통해서. 네. 그럼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길은 무엇이냐? 뭘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지금도 사실 중요한 가치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게 진짜 아래로부터의 어떤 무엇인가 네. 움직임을 끌어내고자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엘리트 의식을 조금 내려놓고 다 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에서는 아래 것들을 예. 부르는 표현이 이제 예. 백성이잖아요. 백성은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에요. 백성은. 그렇잖아요. 왕이 있고 예. 양반이 있고 사대부들이 있고 그들이 국정을 논하면 백성은 따르는 존재인 거죠. 움직이는 네.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그 백성이라는 존재에서 인민이라는 존재로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죠. 국민 혹은 인민이라는 존재로 그걸 위해서는 백성들이 인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계몽인 거죠. 뭘 좀 알아야 이제 하는 거니까. 된다.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면 알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때 중요한 게 신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네, 이제 독립신문.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고 저기에서 그런 것 계몽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여 인민으로 깨어나시오. 거듭나시오. 네, 깨어나라. 예.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함께 진행되는 게 이제 만민공동회라고 그 하는 만민공동회 저 그림만 기억나요. 네네네. 국사교과서에서 있었던 거. 그 저거 저거. 네, 이거요. 네네. 이거- 저게 이거 사진 아니죠? 그림이죠. 그림일 겁니다. 근데 사진도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저게 아까 말했었던 백성은 언제나 누군가의 아래에서 굴림 당하는 존재였다면 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죠.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올라와서 얘기해봐. 그러면 이게 약간 정치 토론 집회
토론입니다. 집회며 토론이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함께 있었던 오. 독립협회는요 누구나 신청하면은 받아줬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뭐 외향적으로는 그렇지만 신분 사회인데 누구나 받아주고 그런 거가 되게 개혁적인 행동이긴 하네요. 참고로 신분제는 갑오개혁 때 이미 신분제는 철폐가 됐죠. 예. 하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제도는 그러니까요. 제도는 아니지만 신분제라고 하는 게 깨지기 힘들죠. 아니 어제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던 노비인데 노비인데 어제까지 백정이었고 어제까지 그런데 뭐 나라님이 갑자기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노비가 양반한테 막 그럴 수 나도 있잖아요. 이제는 심지어 노비들은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웁니다. 안 나가겠다고요?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 직업을 잃는 거구나. 네. 우리 쫓아내지 말라고 막 울어요. 답답하다.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인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가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그런 거를 깨는 역할을 이제 독립신문이든 만민공동회가 지속적으로 벌였고요. 아마 저 그림을 그린 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민공동회가 엄청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백정이 올라가요. 난리 났겠네. 네, 백정이 올라가서 백정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건데 지금. 네. 근데 그건 아마 대단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거죠. 그 소문도 엄청 빨리 나겠죠. 네, 굉장히- 획기적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 굉장히 빠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는 뭘까요? 굉장히 빠르게 조금씩. 근데 너무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김옥균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한국인들은 아니지만 저 때 이제 대한제국이죠. 네. 대한제국이니까 한국인이 많네요. 네. 네, 저 때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선진적이었던 게 이때 이미 공화제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야. 뭐 그게 말이 되는데 네. 아까 그 만약에 백정이 연단에 올라가서 백정의 자유를 얘기했다면 그분은 그 얘기를 잠깐 들었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와. 물론 저런 이야기들이 선진적으로 이야기됐었던 곳들은 유럽이나 미국이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특성이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유럽으로만 넘어가더라도 유럽은 신분제가 없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죠? 유럽도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유럽에서도 신분적 차별과 차이는 엄청나요.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도 무슨 무슨 집안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과정이 19세기 말에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선진적인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참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저거의 가치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생각으로 지금의 잣대로 네. 보면 아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분들에게는 생존을 건 네. 발언이었을 수 있고. 아직도 보면은 그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조선시대 왕을 칭하면서 네. 깨서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인 겁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저런 신분제도를 깨고 스스로 저런 평등을 이야기하고 공화제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 있는 거 우리는 사실 그렇죠. 저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무슨 모모 대왕이니 예. 무슨 깨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존칭 쓰고 있는 모습들을 그께서는 보면 존칭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대단히 부적절하네.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하다. 저런 가치들을 훨씬 더 우리는 중요하게 멋있는 것 생각해야 같아요. 됩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가치들을 이야기하는데도 고종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에 있는 네. 고종은 굉장히 무서웠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네. 자기가 필요해서 개화파를 다시 등용하긴 했지만 저렇게 사람이 모이는 건 네. 허술하고 명분이 별로 없는 왕한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 설립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의회 설립을 해달라 그랬어요? 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제 그니까요. 중추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지금은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죠. 지금 한국에는 없는데 상원 같은 어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추원을 상원으로 예. 좀 변화시켜 나가는
안을 예. 독립협회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에 그걸 논설로 실어버려요. 아, 고종 기분 나쁘겠는데요. 뭐지? 그러면 요것들 봐라. 뭐 이렇게 중추원이 의회가 되면 그들과 나는 권력을 나눠야 돼. 분점하는 건가? 요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제 나의 황제권을 나눈다고? 요렇게 짐이 되는 국가인데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참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이미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본인만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을 수도 있겠네요. 평생 왕으로 살았는데 그쵸? 기억이 있을 때부터 네. 근데 12살 우리가 때부터니까. 그때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뭐 또 원해서 왕 된 것도 아니고 뭐 딱히 섭정도 오래 했고 네, 그쵸? 네. 저 분인데 네. 어쨌든 좀 개혁적인 군주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했다면 어쩌면 조선의 기회가 있었을 수도 네. 이렇게 깨어 있고 뛰어난 그 백성과 인민을 있는 국가인데 아쉽다 그쵸? 네. 네. 그래서 못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도 못해요. 아니? 왜냐하면 민의가 이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아서고 있고 독립협회가 점점 날이 갈수록 성장이 나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네. 더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받는 척을 하죠. 그래서 헌의육조라고 하는 네. 항목들 의회 설립을 받아요. 아, 권리장전 비슷한 건가요? 네, 영국에? 의회 설립을 받는데 받는 척 하고요. 받는 척하고 관제를 개혁하겠다라고 하고 예. 본인의 이제 측근 세력이었었던 이제 보부상 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황국협회라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부상들 이때 당시에 이제 보부상들 이제 황국협회는 황제의 권한 안에 있는 것들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부상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이에요? 사실 이때까지 뭔가 이렇게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이제 상업이라고 하는 건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매로서 운영되고 나라의 허락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 특권을 갖고 있는 건 모조리 황제입니다. 고종이에요. 그러면 그의 권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고종의 권한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황국협회가 독립협회에 테러를 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때려. 이게 뭔가요? 예. 네, 그래서 해산시켜 버립니다. 독립협회를 짐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보부상 협회를 시켜서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되고요. 예. 영원한 불법 단체화가 되면서 사실상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순간이 예. 대한제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 그다음 변화라고 하는 모든 기회가 끝난 시점입니다. 이제는 고종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종옆에는 완전히 최측근 세력이 아니면 예스맨들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너무 처참하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얼마 안 있다가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요. 예.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을사조약이 일본이 승리하면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라가 망국으로 예.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독립운동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 나라님이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한제국은 사실상 조선이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570년이나 존속됐었던 로마가 네. 한 200~300년 가지 않았나요? 로마는 꽤 긴데 예. 500년이 넘게 지속됐었던 나라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네, 그 왕조가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길게 유지된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징성이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익숙할 수밖에 없고요. 이 너머를 이야기하는 게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조선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조선의 어떤 예. 뭔가를 그 새로운 조선을 꿈꾼다거나 아니면 조선으로 돌아가자. 대한제국으로의 어떤 복권을 꿈꾸는 조선인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되면 1910년대 이제 또 좀 폭압적인 일제의 어떤
그 식민 지배를 겪어 나가는 과정도 이제 중요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제 인민으로 조금씩 스스로들 거듭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때의 그 외침이라는 게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조선인들이 독립된 국가라고 하는 것을 꿈꿀 때 네.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공화제를 꿈꾸는 거잖아요.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인민, 예. 국민, 우리의 새로운 나라로 새롭게 출발하자가 됐었던 거죠. 이거는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우리에게는 대단히 당연해 당연한 보이지만 일이죠. 예. 아예 새로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넥스트 스텝을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가치가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했다는 건 엄청나게 선진적인 겁니다. 지금처럼 문맹률이 최저를 기록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책을 읽고 누구나 글을 쓰고 누구나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꿈꾸는데 그런 걸 꿈꾸는 건 또 자유라고 합시다. 근데 그런 걸 꿈꾸는데 대가가 필요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이나 그 선언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수없이 가해지는 그럼요. 폭압적 상황에서 그걸 계속 꿈꾸는 다수가 존재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네. 그래서 참 이것도 국내에서 안 되니까 이제 국외로 그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외. 네. 저기 이제 간도인 건데 네. 저기가 저 땅이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땅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예. 저기 보시면은 함경도나 이제 평안북도, 네. 함경북도 쪽에서는 그 흉년이 나면 저희 가서 농사 짓고 네. 다시 돌아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절 이주라 그래서 저기서 있다가. 있다가 또 돌아왔다가 있다가 돌아왔다가 그래서 간도거든요. 사이 간자 써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저기 넘어가면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압록강이랑 두만강 중간에 있는 섬에 갔다 왔다라고 보고해요. 그래서 간도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저 간도 땅은 그런 곳입니다. 조선인들한테 왔다 갔다 하던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가 좀 수월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기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고 그 무장투쟁과 3.1운동에서의 그런 어떤 목소리들, 독립에 대한 목소리들, 그다음에 국외 또 미국, 그다음에 또 저기 또 상해 네. 뭐 이런 데서들도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게 만나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통합된 네. 또 독립운동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통합된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저 사진이죠. 그 통합된 임시정부 안이 또 나중에 중간중간에 수많은 세력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갈라졌었던 그 조직들이 또 이제 그 1945년 8월 15일을 앞둔 한 1년을 앞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또 통합이 되는 참 과정을 희한하죠. 겪고요. 그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무렵쯤이 되면 또 통합이 되고 통합을 하자라는 목소리들이 또 힘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뭐 그 우리의 전쟁을 통해서 맞은 해방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모든 이런 활동들, 독립운동의 활동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독립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당연히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행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오늘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 이제 독립운동까지도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